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이것도 이제 VLDB랑 같이 여는 이런 AIDB라는 워크숍을 이제 매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앤디 파블로라는 카네기 멜론 교수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와 그게 왜 이제 좀 구현하기가 어려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분이랑 임신을 하셨는데 자기 아내분이랑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시간 관계상 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해서 그런 인간의 그 노력을 이제 DBMS 관리하는 데서 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되게 튜닝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버퍼 사이즈라든지 뭐 몇천 개에서 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더 많은데 그런 튜닝을 이제 인간이 지금 직접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아무리 그런 실력 있는 DBA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태스크이고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수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인덱스를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테이블에 조인 쿼리가 있는데 이런 조인 처리를 할 때 테이블의 순서 이런 것도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쿼리의 그 질의에 대한 플랜을 짤 때 그런 튜닝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다 다양하게 너무 광활하게 많기 때문에 인간이 하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잡들을 어떤 클라우드의 그 서버들 중에 하나에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량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플래닝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자동화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당연히 이제 옛날부터 연구를 안 해온 분야는 아니고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이런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제 70년도에는 이제 셀프 아댑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뭐 1976년도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프 튜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BLDB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때는 뭔가 되게 휴리스틱한 그런 방법론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에게 어떤 쿼리를 추천해주는 그 외부의 인간에게 쿼리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 인간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추천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쿼리를 날린다든지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 이제부터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가 있냐 보면은 이제 인덱스 구조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유명한 게 비트리 구조인데 어떤 키가 들어가면은 이 비트리를 인덱스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레코드의 로케이션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비트리 자료 구조이고요. 근데 이런 구조를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대체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키가 들어왔을 때 실제 인덱스의 위치가 어떤지 이거를 뉴럴넷으로 학습을 해서 위치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연산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뭔가 이 연산들의 그 특징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연산들이 있을 때는 뭐 1번 서버에다가 이제 업무를 배분하거나 뭐 또 3번 서버에 배분하거나 이렇게 스케줄링하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이런 뭐 샤딩적인 방면에서 많이 뭔가 최대한 리소스를 사용해야겠다 하면은 뭐 다른 식으로도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뭐 레이턴시가 중요하다 하면은 그 레이턴시 성능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파티셔닝 기법을 제시하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 있고요. 저 원고 스케줄링 밑에 그림 뭔 그림이야? 네모데이트예요? 뭐 이거는 그냥 도식화된 그림인데 어떤 뭐 클라우드 그 분산 환경에서 뭐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4번 서버라고 하면 네, 특정 쿼리에 대해서 뭐 어디에다가 업무를 분배할지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위에 클러스터링 뭐 클러스터? 뭐 어떤 이런 그 작업들에 대한 그런 어트리뷰트 피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피처들 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즈드, 아니 언슈퍼바이즈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떤 작업은 이제 어떤 서버에 배분하는지 이렇게 네, 특징화 짓는 거입니다. 거기 있는 거 보면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면 트랜잭션에서 네, 네. 그냥 이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들을 모아서 비슷한 분야들을 모아놓은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했는데 이러한 그 조인 질의를 실행할 때 뭐 A, B, C 이렇게 조인을 하거든요. 근데 A와 B를 먼저 조인할지 그러니까 B, C를 먼저 조인해서 그 다음 A랑 조인할지 이런 조인의 순서에도 되게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되게 큰 편차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되게 히스토그램, 뭐 로우 개수 이런 거를 좀 에스티메이션해서 뭔가 통계적인 데이터로 이제 처리를 했다면 이 순서 결정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해가면서 어떤 순서가 최적인지 알려주는 그런 이런 러닝 컴포넌트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컴포넌트 단계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체 그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셀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뭐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이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건지 이제 자기가 좀 개념을 이제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처음에 첫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목적 함수들 뭐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정도의 스루풋을 해야 된다. 뭐 스루풋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다. 레이턴시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다. 에너지 절감의 데이터베이스여야 된다. 이런 목적 함수를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사용자가 이제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리소스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제한 요소들 이런 거 초창기에 그 세팅해주는 값 외에는 이제 뭐 자기 시스템이 이제 뭔가 설정하고 뭐 안에 내부의 함수들을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인풋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뭔가 변화를 이제 추구할 때 이제 휴먼의 그 인간의 뭔가 가치 판단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이제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셀프 드라이빙 DBMS라고 합니다. SLO SLO는 이제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약 사항들입니다. 뭐 이거 이제 위에서 이제 똑같은데 서비스 랩에서 이 정도 스루풋은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 이 교수님이 이제 뭐 강화학습에 제약을 두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꼭 강화학습이 아니더라도 기존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이런 기초적인 구조는 항상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목적이랑 뭐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의 어떤 동작하는 단위일 수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에이전트에 전달을 해주면 이 에이전트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피처들의 벡터라든지 그런 스테이트를 이제 결과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에 대한 그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 액션의 그 폴리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구조를 네, 보통 이제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약간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서 좀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좀 되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 이제 탐험을 하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옵션들이나 내부 요소들이 엄청 광활하고 되게 그 큰 베리에이션이 큰 뭐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들어와도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범용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뭐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는 잘 학습하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원칙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뭐 이걸 예시로 들 때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행사를 하는데 특정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조회 연산을 많이 할 건데 거기에 타겟화되는 그런 인덱스를 좀 구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인덱스 구축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훨씬 전에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런 뭔가 폭발적인 그런 조회들을 이제 예측을 하고 미리 좀 인덱스를 구축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걸 예측하고 미리 이제 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좀 그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특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delayed consequences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이제 당장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미래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인덱스를 구축하는 작업, 예를 들면 인덱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금 당장에는 되게 소모 시간이 크잖아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리워드 면에서는 되게 손해를 볼 텐데 사실 미래에 뭔가 폭발적인 조회가 일어나면은 그걸로 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해서 지금 인덱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금 예로 든 블랙 프라이데이 경우에는 delayed consequences가 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폭발적인 조회 연산이 이제 딜레이드 대한 어떤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대비를 해서 인덱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리워드가 안 주어지더라도 향후 주어질 리워드를 고려해서 현재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가 너무 낮다. 네, 앞에 있는 위즌이라는 게 그거가 되겠어.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게끔 질문이 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피처 벡터들, 그 스테이트를 이제 모델링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리워드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모델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좀 스테이트를 좀 모델하기가 되게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되게 결정적인 스테이트가 아니고 뭔가 임의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스테이트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내부 동작이 되게 뭔가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에 전부 결합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은 그런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시점에는 좋은데 이제 다음 시점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리워드 같은 게 이제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에피소드가 없는데 DBMS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뭔가 끝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학습하면 되고 뭔가 학습의 결과물을 그때그때 볼 수가 있으면은 좀 더 학습이 쉬울 수 있는데 DBM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이제 종료되는 스테이트가 없어서 좀 학습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스테이트 모델링 하는데 이제 좀 어떤 면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려운가 좀 예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뭔가 DBMS의 모든 그런 가능한 스테이트들이나 그 이제 스테이트의 이동 뭐 확률 이런 거를 뭔가 모델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뭔가 DBMS를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의 뭐 내용이나 뭐 인덱스 구조나 뭐 워크로드 그다음에 지금 튜닝 파라미터들의 뭐 값들로 이제 인코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로 이제 뭔가 스테이트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이제 뭐 인트 타입, 롱 타입, 인트 타입, 뭐 베리어 캐릭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뭔가 이제 1부터 1000까지의 숫자를 랜덤으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 로우를 이제 삽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상으로 이제 테이블 스테이트를 어떤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1000개의 튜플을 넣어가지고 지금 1000개의 튜플이 있고
뭐 4개의 지금 어트리뷰트가 있고 1번은 이제 int 타입이란 뜻이고 이제 뭐 이제 이 int의 사이즈, 뭐 평균 사이즈, 그다음에 이 로우의 최소값, 뭐 최대값, 뭐 카디널리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가질 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인덱스를 좀 구축을 하면은 효과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액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2번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걸고 싶다. 근데 지금 카디널리티가 지금 1번이 1인데요. 이 의미는 값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덱스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없을 거고 뭔가 학습이 되다 보면은 아마 뭐 1번 로우나 뭐 3번 로우, 그러니까 1번 컬럼이나 3번 컬럼에 대해서 뭔가 인덱스를 구축하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리워드가 좋아지면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뭐 1번 컬럼, 뭐 3번 컬럼 이렇게 인덱스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잠깐만. 지금 그 예에서는 네. 한 번의 개수가 4개잖아. 네. 4개이기 때문에 맨 위에 1000 곱하기 1000,4 밑에는 또 이제 4개 컬럼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테이블의 상태가 이제 이 테이블의 구조가 달라지면 네.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컬럼의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그 테이블을 표현한 상태가 네. 뭐 이렇게 차원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게 되면 네. 그냥 그 모든 상태들이 이렇게 동일한 포맷으로 표현을 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테이블마다 그 테이블을 표현하는 이제 뭐 엘리먼트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은 작은 벡터로 표현되고 어떤 테이블은 또 아주 큰 벡터로 표현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의 그 의도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테이블에 이제 뭔가 컬럼 5번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테이블 스테이트가 뭔가 변형이 고정된 값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0000으로도 넣을 수 있겠지만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뭔가 고정적이지 않은 그런 다이너믹한 이 테이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테이트 모델링 하는데 어렵다고 네, 지적을 했었는데요. 뭐 이제 교수님이 의미하신 거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네. 테이블 형태가 계속 가변적이다. 근데 가변적이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학습에 필요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무용지물 되는 게 된 걸 떠나서 이렇게 뭔가 스테이트를 고정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뭔가 고정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뭔가 조인 질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조인에서도 어떤 인덱스를 선택해서 조인 질의를 실행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스티메이트 저희가 이제 에스티메이트 좀 뭔가 함수를 통해서 몇몇 개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에스티메이트한 스테이트를 뽑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워드가 뭐 100점, 뭐 되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에스티메이트라는 것이 되게 뭐 뭔가 샘플링에서 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스테이트와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를 잘 에스티메이트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나쁜 결과를 또 잘못 에스티메이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실제로 리워드가 마이너스 10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100점으로 좋은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학습이 실패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래 이거는 이제 이런 에스티메이션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어널리즈 뭐 이런 쿼리를 실행해 가지고 모든 이제 쿼리의 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실제 스테이트와 동일한 그런 스테이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큰 데이터베이스니까 뭐 3시간, 4시간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간이 그만큼 지났을 때는 또 스테이트가 또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부적절한 스테이트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데서 학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튜닝 파라미터를 이제 스테이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뭐 32기가 같은 이제 서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코어 개수나 뭐 백그라운드 스레드 뭐 그다음에 이제 버퍼 풀 사이즈, 쿼리 캐시 사이즈, 뭐 조인 버퍼 사이즈 이런 식으로 이런 파라미터 애들을 이제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값들이 만약에 이제 32기가 서버에서 하다가 이제 128기가의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메모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서버에서는 또 높은 리소스를 써야지 이제 최적의 결과를 가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작은 이 32GB에서 그런 튜닝을 했던 이런 값들이 지금 무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앞에 거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런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를 고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동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이런 그 파라미터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좀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아직 뭐 완벽한 솔루션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뭐 가능한 솔루션으로는 이제 그런 좀 베리에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모델 자체의 그 디멘전을 이제 좀 고정하는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건데 이제 뭐 해시 방법이라든가 오토 인코더 뭐 그다음에 뭐 차원 축소 같은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완전한 해결법은 아닌 게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좀 잃을 수가 있고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좀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해서 뭔가 롭들이 이제 의미 없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었고요. 비율로 나타내는 법이 있을 테고 그래서 뭐 128기가의 뭐몇 %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MS 자체가 너무 이제 모듈들도 여러 개 있고 광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변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컴포넌트들을 고립을 시켜서 각각에 대해서 뭔가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때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밤 같은 이제 밤 표시가 되는데 밤같이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그때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와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의 뭐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면서도 뭔가 학습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가면서 다른 데서 이제 학습을 해가고 이제 추천을 해주고 이런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트레인 데이터 방법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엔드 투 엔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SQL문을 날리면서 끝까지 다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오래 걸리고 모듈들이 다 각각의 이제 뭔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서로 끼치게 되면서 뭔가 학습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자기가 좀 학습하고 싶은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만 마이크로 벤치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앞에서 엔드 투 엔드 같은 트레이닝 방법은 4만 건이나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도 뭔가 경향성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서로의 모듈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고 뭐 워낙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데 뭔가 마이크로 벤치마크 어떤 특정 그 모듈에 대해서만 벤치마크를 하는 경우가 뭐 1000개의 실험만 됐어도 뭔가 이런 경향성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모듈별로 따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뭐 모델링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수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저나 뭐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뭐 느려진다던가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액션 탐색하는 데에서 좀 더 뭔가 느려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허용하지 않고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DBMS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뭐 연구가 아직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레플리카라는 이제 복제본을 활용해서 그 복제본이 이제 동시에 돌아가게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터랑 이제 레플리카랑 이제 동시에 이렇게 계속 동일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각각의 이제 레플리카에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레플리카에서 동작을 한 그 액션이 좀 좋은 액션이어가지고 좋은 리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에게 너는 이 액션을 취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터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연결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액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예외 상황이 있는 게 이 액션이 좋은 액션인데 뭔가 되게 그 연산 자체가 길어지는 액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미래에는 되게 좋은 작업인데 지금 당장에는 진짜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가지고 이 레플리카가 이제 좀 오류가 날 정도로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레플리카에서 뭔가 복구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레플리카에서 일어난 액션이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되게 느린 작업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액션이 좀 안 좋은 액션인데도 이 레플리카에서 반영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보내준다면은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액션 취했을 때 너무 느려가지고 이 액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액션이더라도 빨리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플리카에 이런 그런 학습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또 좀 문제가 많은데요. 뭐 이제 마스터를 통해서 이 레플리카들이 이 마스터와 좀 유사한 동작을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마스터에게 전달됐던 뭐 SQL문이나 뭐 로깅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플리카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모듈들을 다 통과하면서 풀 DBMS의 동작들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엄청 이제 부하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동일한 얘기인데 이제 뭐 서버의 그런 상태들도 좀 고려를 해서 액션을 추천하는 걸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서버들의 이제 그 리소스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리워드가 이제 어떤 게 이제 리워드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강화학습에서는 이 리워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리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단기간의 리워드여가지고 그냥 이건 DBMS의 그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판단을 해서 리워드를 이제 바로 반환하는 거고 이제 롱텀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예시를 봤듯이 이제 그런 워크로드의 트렌드를 이제 보면서 이제 미래에 이제 뭐 이게 좋은 뭐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뭐 리워드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리워드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게임같이 뭐 강학습에서 많이 적용하는 게임같이 뭐 그때그때 뭐 액션을 취하고 그때그때 이제 리워드가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동작하는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리워드에 대한 그 목적 함수를 계산할 때 그 리소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그 테이블을
그 압축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낮에는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좀 리소스가 좀 부족해서 같은 액션임에도 컴프레스를 하는 액션임에도 낮에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좀 더 오래 걸리고 그 대신 좀 리소스가 좀 여유로운 밤에 돌리면 또 좀 빨리 걸리고 뭐 이런 같은 액션에도 이렇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그런 그 평가 오브젝트 펑션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의 그런 환경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워드에서 이제 어떤 뭐 워크로드가 이제 하나일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 뭔가 인서트 연산이 많은 OLTP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OLTP 같은 워크로드가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분석 질의문이 주된 이제 OLAP 워크로드가 있는데, 뭐 이런 각각의 워크로드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이제 리워드가 좋은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산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최신 워크로드 타입을 보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서트 연산도 빨라야 되고 뭔가 분석 질의 연산도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OLTP가 좀 빠른 액션을 취해도 뭔가 50%의 효과가 있고 뭔가 OLAP가 빠른 그런 액션을 취해도 5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이 OLAP가 이제 250이나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50만 빨라지고 이 아래쪽의 조건을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OLTP 연산에 대해서 좀 주로 더 성능 향상을 좀 꾀하고 싶은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OLAP 쪽에서 빨라진다고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타입 워크로드가 섞여 있을 때 뭐 여러 사용자들이 모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워드 방식이 좀 없고 이런 걸 또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게 어렵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방법으로는 나머지 좀 어려운 점으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액션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강화학습 액션 모델링을 할 때는 되게 디스크리트 하면서도 되게 작은 뭐 위아래 뭐 옆에 뭐 이렇게 뭐 몇 개 액션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이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네, 연속적인 것들에 대한 액션 지원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정하거나 실제로 뭔가 되게 실제 생활에서는 되게 많은 뭔가 그 액션들이 많으면서 디스크리트한 이런 것에 대한 액션이 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잘 학습이 돼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길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한 좀 그 인간과의 그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이 잘 안 써가지고 지금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지금 제대로 뭐 학습이 안 되는데도 뭐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